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 공기업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중하위권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가에서 막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긴 결과 장수 한우지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을 받아 1년 전보다 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체들이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전라북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측정값 허위 기록과 조작을 막기 위해 시료 채취 기록부에 출입 시간을 기재하고 대행 업체와 사업장이 함께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측정 대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 대행 실적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전담팀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산구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교육청이 마지막 행정 절차인 청문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청문 주재관은 변호사인 전북교육청 법무팀장이 맡았으며 상산구 측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등 5명이, 전북교육청에서는 실무과장과 장학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에서 상산구는 기준 점수와 각종 평가 지표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적법한 평가였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이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에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장관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호남 고속도로 3례 김제 구간의 확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가 호남 고속도로 3례 김제 구간 18km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확장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들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70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638조 8천억 원보다 62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그리고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서민 빚 탕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이들 기관은 전북도민 1,539명의 부실 채권 318억 원을 탕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이들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합작 기업인 삼양이노캠이 군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삼양이노캠은 오늘 전라북도와 협약식을 갖고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공장에 7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삼양이노캠은 2009년 삼양사와 일본 미쓰비시 상사가 합작해 만든 기업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비스페놀 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장학숙이 올해 2학기 입사생 30명을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북에 있는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접수는 전주 장학숙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원 등 남동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정읍 28도, 진안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구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불매 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여행 취소와 상품 불매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훈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상사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의 보존과 관리,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